내년에 미국 정부에서 생각지도 못한 거액의 보너스가 여러분 계좌에 입금된다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야기예요. 맞아요. 이게 뭐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언급할 정도로 구체적인 이야기죠. 네. 내년 미국 세금 신고 시즌에 약 1,000억에서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뭐 200조 원이 넘는 돈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200조 원이요? 와,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 갑자기 왜 이렇게 큰 돈이 풀리는 건지, 그리고 이 막대한 현금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과연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그 배경과 현실적인 가능성을 한번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현상의 핵심은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왜 돈이 풀리는지 알면 그 돈이 어디로 갈지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암호화폐 투자자시라면 이번 이벤트가 뭐 단순한 호재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돈의 출처부터 따라가 보죠. 대체 왜 어떤 이유로 이런 전례 없는 세금 환급이 예고된 건가요? 모든 일의 시작은 2025년 7월에 통과된 하나의 법안 때문이에요. 바로 One Big Beautiful Bill Act, 이걸 줄여서 OBBI라고 부르는 거대 세법 개정안입니다. OBBA요? 이름부터가 좀 심상치 않은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거죠? 핵심은 한마디로 대규모 감세예요. 2017년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도입됐던 여러 세금 감면 조치들이 있잖아요. 네, 있었죠. 그걸 아예 연구화했고요. 특정 소득 구간 이하의 가정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도 크게 늘렸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직장인들 월급에서 매달 떼어가는 세금, 즉 원천징수 세율 자체를 낮춘 거예요. 법이 7월에 통과되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바로 세금이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이게 내년에 거액 환급 이야기로 이어지는 건지 그 연결고리가 좀 궁금해지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에요. 이 오비빠 법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법이 통과된 7월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라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아, 네. 법은 한 해의 중간에 통과됐지만 그 혜택은 2025년 한 해 전체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그 상반기 동안은 아직 법이 통과되기 전이었으니까 사람들은 예전에 그 높은 세율로 세금을 계속 내고 있었겠네요. 정확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직장인들은 바뀐 법을 모르거나 혹은 알더라도 국세청, IRS의 급여 시스템이 즉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상반기 6개월 동안은 개정 전에 높은 세율로 세금을 원천 징수 당한 거예요. 결국 2025년 한 해 동안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이미 내버린 셈이 된 거군요. 네. 의도치 않게 정부에 일종의 무이자 적금을 부어놓은 셈이고 그 만기가 내년 초 세금 신고 때 돌아오는 거네요. 네, 그 비유가 딱 맞아요. 그래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 가정들이 매우 큰 환급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했죠? 가구당 평균 한 1,000달러에서 2,000달러 정도가 될 거라고 하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오케이. 이제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명확해졌네요.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이렇게 풀린 막대한 현금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사람들은 이 공돈으로 뭘 할까요? 경제학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경로를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소비 활성화예요. 가게에 갑자기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그동안 미뤄왔던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죠. 뭐 예를 들면 냉장고를 바꾼다거나 휴가를 간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네, 그렇죠. 이건 소매 시장에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고 미국 전체 GDP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소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 200만 원이 생겼다고 모두가 TV를 사러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젊은 세대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남는 돈은 어디로 갈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경로, 금융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중요해지는 거죠. 당장 소비가 급하지 않거나 여유 자금이 생긴 사람들은 이 돈을 투자로 연결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때 지급된 지원금을 보면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나요? 네, 아주 중요한 사례죠. 당시 정부가 나눠준 지원금이 로빈후드 같은 개인 투자 플랫폼으로 대거 유입됐어요. 맞아요. 신규 계좌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그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소위 밈주식이나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던 전례가 있죠. 이번 환급금은 규모나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시장은 분명히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 분석가들이 이번 현상을 미리 예정된 경기부양, 그러니까 프리 프로그램드 시뮬러스라고 부르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 표현이 상황을 아주 잘 요약해 주죠.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새로운 돈이 들어온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더 흥미로운 지점이 보입니다. 어떤 점을 더 봐야 할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째는 매도 압력 감소 효과예요.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부담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세금 납부 마감일이 다가오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던 코인을 파는 거군요. 현금이 없어서. 네, 그런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두둑한 환급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잖아요. 아하. 그럼 굳이 코인을 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사라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근데 세금 낼 돈이 급한 사람이라면 환급금이 들어올 때까지 몇 달을 기다리기보다는 일단 가진 코인을 파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그 매도 압력 감소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모두가 코인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다만 팔아야 할 이유가 하나 줄어든다는 점은 분명 시장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세금 납부 시즌이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기로 인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역시 직접적인 추가 매수 여력이겠죠? 네, 그게 가장 직관적인 효과죠. 환급금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 자산 보유량을 늘리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은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상품 덕분에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쉽고 안전하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됐잖아요. 맞아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죠. 이런 제도적 기반 위에서 유동성이 공급되는 거라 과거 팬데믹 때와는 또 다른 파급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들어보면 정말 시장에 큰 호재가 될 조건은 다 갖춘 것 같아요. 그런데 환급금은 암호화폐 상승장이라는 공식이 이렇게 쉽게 성립할까요? 분명 이 장밋빛 전망 이면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환급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곧장 흘러 들어올 거라는 건 어찌 보면 좀 희망이 섞인 기대에 가까워요.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투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아요. 예를 들어 지금 미국의 가계부채 수준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급금을 받으면 투자보다는 이자 높은 신용카드 빚이나 학자금 대출을 갚는 데 먼저 사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게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죠. 하긴 연 20%가 넘는 카드 빚을 두고 변동성 큰 자산에 투자하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겠네요. 그렇죠. 혹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그냥 저축하거나 생활비로 쓸 수도 있고요. 즉 1,500억 달러라는 전체 환급액 중에서 실제로 암호화폐 같은 위험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돈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해요. 그리고 세금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이번 OEBB 법안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직접적으로 깎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OBBBA는 소득세에 대한 감세안이지 자산소득세 구조를 바꾼 건 아니거든요. 미국의 암호화폐 세금 구조는 여전히 복잡하고 투자자들에게는 큰 부담이에요. IRS는 암호화폐를 달러 같은 화폐가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프로퍼티로 보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자산으로 본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죠? 자산으로 분류된다는 건 암호화폐를 이용한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비트코인을 팔아서 달러로 바꾸는 건 당연히 과세 대상이고요.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을 사는 것처럼 다른 코인과 교환, 즉 수합하는 행위도 과세 이벤트로 잡혀요. 잠시만요. 그럼 제가 커피를 비트코인으로 샀다면 그 몇천 원짜리 거래도 나중에 다 계산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와, 정말 복잡하네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물론 소액 결제까지 일일이 추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세율이에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는데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단기 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득세율에 따라서 최대 37%에 달하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웬만한 수익은 세금으로 다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결국 환급금은 투자할 시드머니를 제공해 줄 수는 있어도 투자의 근본적인 비용 구조, 즉 세금 부담을 바꿔주지는 못하는 거군요. 맞아요.
이런 현실적인 제약들을 무시하고 돈 들어오니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년 미국에서는 OBBBA라는 세법 개정의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전례 없는 대규모 세금 환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 미국 가계의 소비와 투자 여력을 늘려줄 긍정적인 이벤트고요. 네. 암호화폐 시적 입장에서도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하고 기존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을 줄여줄 수 있는 분명한 호재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그 돈을 부채 상환에 쓸지 아니면 복잡한 세금 구조를 감수하고 투자에 나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죠. 실제 시장의 방향은 이번 환급금 이슈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연준의 금리 정책 같은 거시경제 상황,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규제 환경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그리고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최종적인 방향을 결정할 거예요. 이번 환급은 그 여러 퍼즐 조각 중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 그럼 청취자분께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이번 OBBP의 사례처럼 선거 같은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경제의 유동성을 주입하는 미리 계획된 현금 살포가 앞으로 하나의 정치적 도구로 반복된다면 이것이 암호화폐 같은 변동성 자산에 대한 우리의 장기 투자 전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렇게 예측 가능한 유동성 공급이 위험 자산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안정장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기적인 거품을 만들어내는 기폭제가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